안녕하십니까, 코인카페입니다. 네, 오늘 10월 30일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오전 7시 31분입니다. 오늘 방송을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예, 금리가 지금 뭐 3시에 발표가 되고, 지금 파월 의장이 30분까지 이제 연설을 했는데, 30분간 연설을 했는데, 일단 금리는 일단 모두가 예상한 대로 금리 인하 나왔어요. 근데 뭐 요거는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호재 소멸로 이렇게 시장을 조금 하락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발표되고 다시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파월에 이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또 다시 꺾었는데, 요거는 다시 지금 만회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만회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11시경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두 정상 간의 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무진들의 합의는 지금 끝난 상황이고,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뭐 모르겠어요. 아침 9시에 이제 업비트가 시작되고 혼동이 살짝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갈 거예요. 지금부터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상승으로 갈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11시부터 합의가 시작돼서 뭐 물론 시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11시부터 시작해서 뭐 왜냐면은 밥도 먹어야 되니까요. 밥 먹고 뭐 하고 이렇게, 아니면 그 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상승은 다시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그거죠. 또다시 금리, 뭐 기사 내용은 일단 이렇습니다. 연준, FOMC 연준이죠. 연준 또다시 금리 인하 단행, 금리 인하를 또다시 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추가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걸로 지금 시장을 이 연설이 솔직히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벌써 시장에서는 12월에 금리 인하의 확률을 80%가 90%? 요 정도 보고 있었는데, 8, 90%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6, 70%로 확률이 12월 금리 인하의 확률이 6, 70%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연준 의원들의 그 연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예정돼 있는데,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 쪽이 12월 역시도 금리 인하 쪽이 더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파월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왜 12월에 금리 인하를 확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모든 시장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12월에도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뭐 연준 의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매파적 발언을 하고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비둘기적 발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 호재 소멸이라고 하더라도 올려놓은 시세 없이 그냥 바로 빼버렸어요. 뭐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조금의 하락이 있었고,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상승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흔들리면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뭐 크게 신경 쓸 그거는 아니죠. 일단은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두 번째 연속 금리 인하 및 QT 종료 선언, 요렇게 나왔어요. 그걸 읽어보면, 외신에 따르면 FOMC는 투표 결과 10대2로 벤치마크 초기 차입 금리를 3.75에서 4% 범위로 인하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0대2로 금리 인하가 결정된 거예요. 10대2로 압도적이죠, 인하가.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 과정인 양적 긴축을 12월 1일에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거 역시도 호재예요. 양적 긴축을 12월 1일에 종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호재였어요. 10대2로. 심지어는 금리 인하를 10대2라는, 12명이서 10대2로 금리 인하가 10명,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은 지배적인데, 지금 그거를 선을 그은 거예요. 너네들,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예측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시장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파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의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QT 요거까지도 호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스티븐 미란 이사는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0.5%포인트의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선언했다. 예, 더 빨리 해야 된다.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자체에 반대하며 미란 이사와 다른 이유로 반대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엇갈린다는 거예요. 강하게 발언하는 사람이 둘이라는 거예요. 한 명은 지금보다 더 해야지 왜 이거밖에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얘네들은 요번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 명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의 선긋기 이렇게 나오는데 12월 FOMC 계획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예, 지난 9월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올해 총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파월 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시장의 기대를 낮췄다. 이거예요. 그냥 시장의 기대를 낮췄을 거예요. 낮췄을 뿐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9월에 남아있는 이제 금리 발표는 다 인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너네들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대 1로 금리 인하 결정이 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이거를 파월의 이 발언을 이용하는 거고, 파월이 발언을 하는 동안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주식시장 역시도 같이 움직였고, 뭐 기름값, 유가 뭐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다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또 있어요. 경제지표 공부액 속 노동시장 우려 재확인, 이렇게 되는데, 이 노동시장 CPI는 이 CPI가 높게 나오는 거는 금리 인하의 방해 요소지만 지금 노동시장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노동시장은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요번에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데 노동시장 데이터는 없었어요. 노동시장 데이터는 없었고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하나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러면 노동시장까지 이제 셧다운이 종료되면 노동시장 것까지 이제 다다음 달에 나오겠죠. 이것까지 하면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순간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차트 한번 볼까요?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4시간 봉이니까 이런데, 자, 5분 봉으로 바꾸면 이렇게 쭉 하고 내렸어요. 이게 지금 5분에 얼마를 내린 건가요? 5분에 2%를 내렸어요. 2%를 3시 35분에. 예. 그러니까 발언이 끝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끝나고, 자, 요때 이제 이게 발표가 되고 쭉쭉 올렸다가 발언을 하면서 그냥 쭉 빠진 거거든요. 근데 다시 올려놨죠. 다시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다 붙이는 게 맞겠죠. 여기다 붙이는 게 맞고, 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 다음에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건 돌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돌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지우고 다시 4시간 봉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4시간 봉, 5분 봉을 볼 필요가 없죠. 4시간 봉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줬다가 결국엔 상승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시간 봉에서도 지금 하락을 시켰다가 지금에서는 5시부터는 이제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를 덮어버리면 상승 쪽으로 분위기는 틀어질 거다. 11시에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 요게 있기 때문에, 자, 하락을 시켰고 횡보하다 상승시켰고 살짝 눌러주고 다시 한번 밟아주고 가는 겁니다. 한번 밟아주고, 제가 쌍고점 걸렸으니까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차트도 볼게요. 이더리움 차트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건 제가 일전에 그어드렸고 어저께 여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하방 돌파했어요. 하방 돌파했는데, 자, 여기서도 한번 했죠.
여기서도 한번 했는데 바로 끌어올려서 상승시켰고, 요번에 이제 복마감을 하단에서 했어요. 복마감을 하단에서 했는데, 자,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고, 근데 지금 이거를 다시 덮어버리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덮어버리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안에다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밟아주는 거예요. 한번 밟아주고 그 다음에 네, 요렇게 올라갈, 요렇게 갈 확률도 있고요. 요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요렇게 차트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의 금리 발표 말씀드렸고, 뭐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금리는 뭐 모두가 예상한 대로 인하가 나왔다. 네,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시장에 대한 그냥 경고성 메시지를 한번 날렸을 뿐이지 12월에 금리 인상 이거는 없어요. 금리 인하 아니면은 보합인데 인하를 할 확률이 아직까지도 많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보다 이거 먼저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비트와이즈 이어 솔라나 ETF 출시, 현물 스테이킹 기능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게 조금 이상해요. SEC에서 공식적인 그게 없었어요. SEC에서 공식적인 통과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해갖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역시도 그랬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한 지금 스테이킹까지 포함된 이 솔라나 ETF가 통과됐어요. 근데 이거는 SEC에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판매되는 거는 좀 결이 다른데요. 지금 아직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확실한 요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 요것 때문에 이제 솔라나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묶여 있는 상황이죠.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럴 때를 기회 삼아서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거. 솔라나 이럴 때를 기회 삼아서 지금씩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요거 로버트 기요사키의 발언을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 올해 2배 오른다. 올해에만 2번 오른다. 그러면서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발언을 참 잘해요. 작가라서 그런지. 두려움은 가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올해 2배 오를 건데, 올해만 2배 오를 거고, 앞으로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건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면 너네는 가난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가난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죠. 예. 근데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배 오를 것 같다. 최고 2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약 11만 3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금 10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부근에서. 10만 달러, 그쵸, 11만 맞네요. 예. 잊은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시선. 예. EQ가 부를 설정한다. 이거 강하게 얘기하네요. 최근 친구에게 내 코인베이스 계좌를 보여줬다. 몇 년 전엔 초라했지만 지금은 수백만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내게 내 계좌에 수백만 달러 이익이 아니라 최근 몇 달 사이 수십만 달러가 줄어든 부분만 봤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조금 줄어든 것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친구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합니다. 기요사키의 일화를 부자, 가난한 자, 중산층을 가르는 심리적 차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친구를 완전히 까네요. 패자는 루저, 패자는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돈을 벌기보다 잃을까봐 겁낸다. 높은 EQ를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높은 IQ를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EQ, 즉 감정 지능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거 친구한테 엄청 기분 나빴나 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두려움과 탐욕 모두 이해하고 다룬다. 그러니까 두려움하고 탐욕을 다룰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부자들은. EQ는 IQ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많은 고학력자들이 가난하게 죽는 것이다. 어이구, 너무 세게 얘기하네요. 괜히 얘기했습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세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올해 비트코인이 2배 오를 거다. 올해만. 예, 올해만입니다. 25년, 지금 2달 남았잖아요. 이제 10월 30일이니까 2달 동안에 2배가 오를 거다, 비트코인. 예, 두려움은 가난의 시작이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지만, 높은 지능을 갖고 있더라도, 너네들 두려워하고 이러면 부자는 될 수 없다. 예, 좋은 직업도 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 너무 세게 얘기해서 제가 뭐 계속 언급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 자산을 다루는 것에서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당연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뉴스들이 금리 인하가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그거고, 중요한 건 그거겠죠. 금리 인하가 나왔고,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왜 시장이 떨어져요? 예. 시장은 일단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켜요. 모두가 예상하는 만큼. 요번에 저도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킬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선물 시장에 털어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1시에 있을 트럼프하고 시진핑, 요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를 기점으로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우리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게, 알트들은 오히려 올랐어요. 알트들은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뉴스 준비한 거는, 5조 신고했다. 노르웨이 디지털 자산 과세 본격화. 근데 이게 노르웨이를 왜 얘기를 하냐 이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이제 과세가 시작돼요. 예. 그러면서 5조를 신고했다라는 거는 자진 신고 기간을 주죠. 예, 자진 신고 기간을 주고,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너네들 중과세는 때리지 않을 건데, 너네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이 국가에서 발견하면 너네는 중과실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번 때릴 거예요. 경고를 때릴 건데, 그걸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없고요. 뭐 자진 신고 기간에 굳이 자진 신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매매되는 거는 이제 조세가, 이 과세가 본격화되면은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은요, 이제 거래소에서 매매할 때마다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 그거에 따른, 아니 세금을 지네가 먼저 때리고 그거를 내면 되지.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세금 낼게. 이걸 어느 미친놈이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과세는 어차피 올해까지는 과세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개 있어요. 이 코인 과세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고액자산가들은 지금 이미 준비가 끝났고,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은 추적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알려드리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저랑 이제 연락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고액자산 분들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왜냐면 저는 투자자산은요, 이 중과세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실이 난 거는 손실이 난 거고, 이득이 봤을 땐 세금을 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얼마나 이 피 튀기는 시장에서 내가 번 돈인데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게 솔직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월급쟁이들 뭐 유리지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들한테 욕을 하는데요. 그것도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습니까? 그건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세금을 최소화하는,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럿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여럿 있고요. 향후 몇 년 동안에 세금 안 내고 매매 잘 할 수 있습니다. 방법 아주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아직까지 과세 안 됐으니까 올해까지는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요. 올해까지는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과세를 너무 겁내고, 이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되게 많이 겁내요. 작게 하시는 분 역시들도 겁을 내시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돈 버는 거에서 집중하고, 세금 내라고 하면 솔직히 못 낼 거 있습니까? 내가 돈 많이 걸고 세금 내는 거는 세금 내세요. 세금 내시면 되고, 못 버니까는 세금 못 내는 거잖아요. 그냥 세금 내세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만큼의 세금은 낼 수 없다. 그럼 말씀 주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최소한으로 내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할 테니까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은 원래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세금 어떻게 해서든 진짜 안 내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중요한 뉴스, 예,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확 됐다. 12월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 10월 금리 인하 하자마자 12월 금리 인하 제가 예상해 볼까요? 저는 12월에도 금리 인하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예, 전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제가 10월 금리 인하도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금리 인하 했을 때.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요번에는 금리 인하보다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 요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잤더니 좀 피곤하고 이런데요. 뭐 내일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내일 조금 제가 이제 오늘은 뉴스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 뉴스도 별로 없었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이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또 이제 뉴스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이제 관세가 합의가 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끝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무기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열어줬고 우리나라가 K방산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방산이 지금 막 뜨고 있잖아요. 방산 쪽에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미사일의 거리 제한부터 해서 뭐 건조 제한까지 있어요. 배나 잠수함 이런 건조 제한, 무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열어준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자동차, 의료 여기에 이제 과세를 좀 많이 때렸던 거를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15%로 줄였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뭐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크게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국하고 이 미국 이 두 나라의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정상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합의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 리스크는 사라질 겁니다. 점점 사라질 거고 이게 완전히 또 끝나면은 시장은 또 다시 크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거기에 시작점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한국까지 왔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나름 많이 떠들었네요. 그죠? 오늘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은 앞으로 기대만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